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건 10월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밤 11시. 엄마는 평소에 이렇게 늦게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화를 받았을 때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상했어요. 엄마 목소리에서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엄마, 혹시 울었어? 엄마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숨소리가 가빠져 있었어요. 아니야. 안 울었어. 저는 더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인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엄마는 급하게 부인하셨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날 통화는 3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그렇게 떨릴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 당장 엄마 집에 가보기로. 다음 날 토요일 아침 10시. 저는 엄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포구 작은 아파트 25평. 인호 아저씨랑 결혼하시고 이사 온 지 석 달째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나오셨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지야? 어쩐 일이야?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왔어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눈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의 흔적. 그리고 눈가가 미세하게 부어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 잠 못 잤어?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야. 잘 잤어. 엄마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거실 소파 구석에 담요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베개도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잤어요? 엄마는 어제 TV 보다가 잠깐 잤다고 하셨지만 담요를 만져보니 차갑지 않았어요. 방금까지 누워 계셨던 거였습니다. 왜 침실에서 안 주무신 걸까? 주방으로 가니 싱크대에 커피잔이 놓여 있었어요. 립스틱 자국도 없는 엄마가 마신 커피잔. 그런데 잔이 3개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커피를 3잔이나 드신 거예요. 엄마, 커피 많이 마셨네? 엄마는 좀 졸려서 그랬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손 왜 떨려? 엄마는 추워서 그렇다고 하셨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 엄마는 계속 아무 일도 없다고 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어. 진짜야. 엄마가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들어오는 준호. 그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 민지 씨. 오셨네요. 저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준호는 엄마한테 봉지를 건넸습니다. 우유 사왔어요. 엄마는 고맙다고 하셨어요. 준호는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서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관찰했어요. 토요일 아침 10시. 왜 여기 있는 거지?
혼자 사는 집이 따로 있는데. 그리고 엄마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호한테 물었어요. 준호 씨, 자주 오시나 봐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요.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준호는 계속 노트북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르실 때였어요. 저는 엄마 손목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목에 멍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 같은 멍. 누가 손목을 꽉 잡았을 때 생기는 그런 멍.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그거 뭐야? 엄마가 황급히 소매를 내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엄마, 손목에 멍 들었잖아. 엄마는 문에 부딪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문에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었어요. 명백히 손가락 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 엄마 손목을 꽉 잡았던 거예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도 엄마 손목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어요. 저 사람이 한 거야? 준호가 엄마한테 손을 댄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엄마 손목의 멍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차가운 눈빛, 엄마의 떨리는 손, 거실 소파의 담요, 모든 게 이상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가정 갈등, 계자식 폭력, 새엄마 학대,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어요. 재혼 가정에서 계자식이 새엄마를 괴롭히는 사례, 심지어 폭력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마 준호가?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는 다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한테 점심 같이 먹자고 했지만 엄마는 오늘은 좀 바쁘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또 이상했어요. 힘이 없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엄마, 인호 아저씨는 뭐해? 엄마는 외출했다고 하셨어요. 친구 만나러 갔다고. 그럼 엄마 혼자 계시는 거예요? 엄마가 잠시 망설이시다 대답하셨어요. 아니, 준호가 있어. 준호가 또 있다고요? 일요일인데?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준호 씨 자기 집은 안 가요? 엄마는 이 근처에서 일하니까 자주 온다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오후 2시쯤 엄마 집 근처로 갔습니다. 아파트 앞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창가 자리, 엄마 집 현관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준호가 나왔어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어딘가로 걸어갔습니다. 10분 후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엔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드나드는 거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인호 아저씨 차가 들어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15분 후 준호가 나왔어요. 서둘러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피하는 것처럼. 왜 인호 아저씨가 오면 나가는 거지? 그날 저는 3시간을 그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인호 아저씨가 없을 때 온다. 인호 아저씨가 오면 바로 나간다. 왜일까요? 저는 일주일 동안 엄마 집을 관찰했어요. 회사 퇴근 후 또는 주말마다 그 카페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월요일 저녁 6시 인호 아저씨가 퇴근했어요.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0분 후 준호가 나왔어요. 화요일 저녁 7시 인호 아저씨가 늦게 들어왔어요. 10분 후 준호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인호 아저씨가 외출했어요. 30분 후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준호는 인호 아저씨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엄마는 그 시간에 늘 집에 계셨어요. 혼자, 준호랑 단둘이. 혹시 그 시간에 뭔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 준호가 엄마를 괴롭히는 건 아닐까? 목요일 밤, 저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한테 요즘 어떠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또 울었어? 엄마는 안 울었다고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준호 씨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엄마가 되물으셨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저는 그냥 준호 씨가 자주 오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했어요. 엄마는 아무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있다고. 엄마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금요일 저녁, 저는 엄마 집에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였어요. 그런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민지야? 왜 갑자기? 저는 그냥 왔다고,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준호가 거실에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한테 조용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무겁고 답답한 공기. 엄마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르고 계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준호 씨, 여기 자주 오시네요?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집이 있잖아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가끔 어머니 뵈러 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매일 오시던데요? 준호가 멈칫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봤는데 매일 오시던데?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있었어요. 공포? 아니면 죄책감? 엄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민지야, 너무 그러지 마. 준호는 그냥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이 사람이 매일 와서? 엄마는 괜찮다고, 준호는 착한 애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엄마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준호가 계속 거실에 있었습니다. 인호 아저씨가 퇴근한 8시가 되어서야 준호가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준호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뒤돌아봤어요. 엄마를 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저 사람 뭐야? 왜 매일 와? 엄마는 그냥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고 하셨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해? 아무 말도 안 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보여? 엄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괜찮아. 엄마는 다 괜찮아.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엄마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
부은 눈, 손목의 멍, 그리고 준호의 이상한 행동.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증거를 찾아야 해.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는 용산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골목 안쪽 작은 가게.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저기요, 녹음기 있나요? 사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용도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증거 수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잠시 저를 보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USB 모양인데 녹음기라고 하셨어요. 버튼 한 번 누르면 24시간 연속 녹음되고 아주 작아서 아무데나 숨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그 작은 물건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격을 물으니 12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갑을 꺼냈어요. 이걸로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엄마 집으로 갔어요.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넣고 엄마한테 인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지만 눈은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쓴다고 말하고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가는 척 하다가 거실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주방으로 가신 사이 저는 재빨리 거실 선반을 살폈습니다. 책이 꽂힌 선반, 화분요. 완벽한 위치였어요. 녹음기를 책 뒤에 숨겼습니다. 작은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한번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녹음 시작. 엄마가 주방에서 물으셨어요. 민지야, 차 마실래? 저는 마신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슴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엄마와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떠냐고, 재혼 생활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엄마는 좋다고, 다 좋다고 하셨어요. 인호 아저씨가 잘해주냐고 물으니 잘해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 눈은 슬퍼 보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나한테.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고마워, 민지야.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집을 나왔어요. 엄마한테 또 온다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을 때 엄마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슬픈 눈으로 뭔가 말하고 싶은 것처럼.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3일을 기다렸어요. 72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가 녹음됐을까? 준호가 정말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걸까? 화요일 저녁,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내일 집에 가겠다고, 짐 좀 찾으러 간다고 했어요. 예전에 엄마 집에 뒀던 책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는 오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수요일 오후 2시, 엄마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책 찾는다고 말하고 거실 선반으로 갔어요. 책 뒤를 더듬었습니다. 녹음기가 있었어요.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어요. 엄마한테 찾았다고 말하고 책을 가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녹음기를 USB 포트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나타났어요. 72시간 23분. 저는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 그리고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준호한테 저녁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냥 먹고 가라고, 혼자 먹으려니 심심하다고 하셨어요. 설거지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 30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엄마가 무슨 말이냐고 물으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어떠세요? 엄마는 좋다고, 다 좋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걱정하지 마.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제 또 우셨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내가 걱정할까봐.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일시정지를 눌렀어요. 잠깐. 뭐지? 준호가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엄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지? 다시 재생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무 일 없어. 그냥 엄마가 좀 예민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상해졌다는 거. 엄마가 준호 이름을 불렀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만 보면 화내잖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가까이 가면 질투하고.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그건 내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그래.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침묵.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괜찮아. 시간 지나면. 준호가 소리쳤어요. 안 괜찮아요. 어머니 손목에 멍 들은 거 봤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목에 멍. 준호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건 문에 부딪힌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잡은 거잖아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아빠한테 말하지 마. 아빠가 더 화낼까봐. 준호가 엄마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너희 부자 관계가 나빠지는 건 싫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미 나빠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한테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해요. 저는 노트북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준호가 아니었어요. 준호는 엄마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가해자는?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호 아저씨 목소리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어서 와요. 저녁 드세요. 인호가 물었습니다. 준호 또 왔었어? 엄마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하셨어요. 잠깐 들렀다 갔어요. 인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또요? 침묵. 인호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준호랑 뭐 하고 있었어? 엄마가 급하게 대답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차 마시고. 인호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자꾸 오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 아들인데. 인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더 그래요. 젊은 남자가 자꾸 집에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인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나만 보면 돼요. 알겠어요? 침묵. 인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 안 해요? 엄마가 작게 대답하셨어요. 네. 인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싫어요. 아들이라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인호 아저씨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집착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영숙 씨,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네. 인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혼자 어디 갔어요? 엄마가 마트 갔다 왔다고 하셨어요. 인호가 물었습니다. 누구 만났어요? 엄마는 아무도 안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인호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카페 앞에서 누구랑 얘기하는 거 봤어요. 엄마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아파트 이웃이라고 인사만 했다고. 인호가 말했습니다. 남자였어요. 엄마가 설명하셨어요. 관리실 직원이라고. 인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남자랑 얘기하는 것도 싫어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당신 왜 이래요? 큰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깨지는 소리. 엄마가 작게 비명을 질렀어요. 아, 인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당신이 소중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헤드폰을 벗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가해자는 준호가 아니었어요. 인호 아저씨였습니다. 다정한 척하던 그 사람,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엄마를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들었어요. 이번엔 다른 귀로.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첫째 날 밤 10시쯤 녹음된 내용이었어요. 인호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한테 전화했냐고. 엄마는 딸한테 했다고 하셨어요. 인호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안부 물었다고 하셨어요. 인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 얘기는요? 엄마는 안 했다고 하셨어요. 인호가 물었습니다. 왜요? 나한테 불만 있어요? 엄마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인호가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럼 왜 얘기 안 해요? 부끄러워요? 나 같은 남편이? 엄마가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인호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나는 당신이 전부예요. 알겠어요? 둘째 날 오후 3시쯤 녹음.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 좀 자주 올게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아빠가 싫어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엄마 생각나요. 엄마도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엄마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뭐?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너무 강해요. 상대를 숨막히게 해요. 셋째 날 밤 11시쯤 녹음. 인호가 물었습니다. 영숙 씨, 왜 소파에서 자요? 엄마는 그냥 TV 보다가 그랬다고 하셨어요. 인호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나 피하는 거죠? 엄마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인호가 따졌습니다. 나한테 지쳤어요? 내가 부담스러워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정말. 인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요즘 나를 안 봐요? 눈도 안 마주쳐요? 엄마가 작게 대답하셨어요. 미안해요. 인호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나한테 왜 미안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그냥 당신을 사랑하는 것뿐인데. 책상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흐느끼셨습니다. 인호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너무 당신이 떠날까봐. 모든 게 이해됐어요. 준호가 매일 온 이유, 엄마가 소파에서 잔 이유, 손목에 멍, 부은 눈, 떨리는 손, 모든 게 인호 아저씨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의 집착,
그 사람의 질투, 그 사람의 통제, 그게 엄마를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해야 했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어디서 보겠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11시 홍대 입구 카페.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준호를 기다렸어요. 10분 후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인사하고 앞에 앉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집에 숨겼던 녹음기예요. 다 들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준호가 되물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오해했어요. 준호 씨가 엄마를 괴롭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감시하고.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엄마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엄마,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암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거였어요. 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숨막히게 했어요. 매일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엄마는 점점 작아졌어요. 친구도 못 만나고 취미도 못 갖고 그냥 집에서 아버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암 진단받았을 때 아버지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미안해 라고. 하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병원 가는 것도 감시하고 의사 선생님이 남자면 질투하고. 준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는 죽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내 아빠를 원망하지 마. 그 사람도 아픈 거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가 또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엔 잘하다가 점점 집착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매일 갔어요. 아버지가 없을 때라도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준호 손을 잡았어요. 준호 씨, 고마워요. 우리 엄마 지켜줘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지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데려올 거예요. 저한테.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해야 한다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주겠다고, 증거가 더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할 거라고. 엄마는 제가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내일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내일은 좀 어렵다고 하셨어요. 저는 간청했습니다. 제발 꼭 만나야 한다고.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았다고, 어디서 보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으로 오라고, 점심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낮 1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엄마 얼굴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더 야위셨어요. 눈빛도 더 슬퍼 보였습니다. 엄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엄마가 앉으시면서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야? 급하게 부르길래.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들어봐요. 엄마가 물으셨어요. 뭔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영숙 씨, 나만 보면 돼요. 알겠어요? 엄마 대답 소리. 네. 인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싫어요. 아들이라도. 엄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민지야, 이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우는 이유 알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아니었어요. 인호 아저씨였어요. 그 사람이 엄마를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해서. 저는 엄마를 꽉 안았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나도.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엄마도 저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요. 엄마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뭐?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인호 아저씨한테서 나와요. 더 이상 못 참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그게 쉽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엄마 죽어요. 정말로. 엄마가 눈을 감으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 그 사람이.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엄마. 엄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날 놓아주지 않을 거야. 저는 간청했습니다. 그래도 나와야 해요. 제발. 엄마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나올게.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인호 아저씨가 외출한 틈에 엄마 짐을 빼내기로. 화요일 오후 2시. 인호 아저씨가 동창 모임 간다고 나간다는 걸 엄마한테 들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지금 나갔냐고 물으니 방금 나갔다고 하셨어요. 10분 후에 도착하겠다고 짐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았다고 하셨어요. 차를 몰고 엄마 집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엄마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서 계셨는데 캐리어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다 챙겼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빨리 가요. 시간 없어요. 현관을 나서는데 엄마가 멈칫했어요.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15년 만에 다시 시작한 건데.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시작이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주차장으로 나와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엄마가 조수석에 타셨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인호 아저씨였습니다. 엄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받지 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5번, 10번, 15번.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무서워.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오는데 백미러로 누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인호 아저씨였습니다. 영숙 씨, 영숙 씨. 소리치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엄마가 떨며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저는 말했습니다. 안 봐요. 앞만 보세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어요. 백미러 속 인호 아저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후 엄마는 제 집으로 오셨어요. 첫날 밤 엄마는 거의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어요. 민지야, 그 사람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올 거예요. 제가 경찰한테 연락했어요. 엄마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경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녹음 파일 보냈어요. 증거로.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호 씨를 조사했다고 가정폭력과 정서적 학대로 고소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조정이 시작됐어요. 법원에서 인호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수척하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호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나는 그냥 사랑했을 뿐인데.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혼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심리치료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엄마가 울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응, 후련해. 드디어 자유야. 2개월 후 준호가 찾아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괜찮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엄마가 준호 손을 잡으셨어요. 준호야, 내 잘못 아니야. 너는 날 지켜주려고 했잖아. 준호가 울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준호 씨, 우리 가족할래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새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준호 씨한테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엄마는 제 집 근처 작은 꽃집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첫 출근하는 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나 오늘 첫 출근이야. 저는 파이팅이라고 응원했어요. 퇴근하시고 돌아오실 때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일이 재밌어. 꽃 만지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밤에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고마워. 제가 물었어요. 뭐가요?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날 구해줘서.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절 구해주신 거예요. 엄마가 의아해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용기 내셨잖아요. 나온다고 결심하셨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엄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엄마가 물으셨어요. 나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오늘은 엄마 생신이에요. 환갑. 제가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가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준호야, 왔구나.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엄마, 소원 빌어요. 엄마가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촛불을 후 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뤄진대. 우리는 케이크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엄마 웃는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엄마 모습이구나. 밤늦게 준호가 돌아가고 엄마와 단둘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제가 대답했어요. 응?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 용기 못 냈으면 어땠을까?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마 죽었을 거야. 천천히, 조용히.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살아남으셨어요.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응,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도와줘. 용기 내게 해줘.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란 이름에 폭력이 있어.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봐. 겉으로 보면 다정해 보이거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구해줘.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엄마. 이것이 엄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눈빛은 슬픈 사람. 자주 우는데 이유를 말하지 않는 사람. 손에 멍이 들었는데 문에 부딪혔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유여야 합니다. 가두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그리고 그 집착은 사람을 천천히 죽입니다. 제 엄마는 살아남으셨어요. 여러분 주변 분도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용기 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세요. 감사합니다.